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너 엣지 레이어를 통한 비용 절감 아키텍처 구성하기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너 엣지 레이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각 레이어 간 비교를 통해 이너 엣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너 엣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홍보 동영상 먼저 시청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고객이 몰리는 건 행복한 고민입니다. 매출 기회는 늘어나지만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이트 속도가 느리거나 재생 영상이 끊기기 시작하면 고객은 금방 이탈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인프라 전체 증설을 하자니 고비용이며 비효율적입니다. 과연 인프라 전체를 늘리는 게 맞는 걸까요? 고비용의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증설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스톤 엣지 서버는 막대한 고객 요청을 엣지 레이어에서 처리하여 인프라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스톤 엣지 서버는 서비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저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 최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일반 웹서버 대비 수십 배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루틴한 로직들도 스톤 엣지 서버에 맡기세요. 높은 이식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스톤 엣지 서버는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비용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스톤 엣지 서버, 지금 바로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신청하세요. 네, 와인소프트는 엣지 레이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 가지 대표적인 캐싱 레이어를 통해서 이너 엣지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캐시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캐시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CPU라든지 혹은 이제 디스크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캐시라고 하면 그 각 여러분들마다 생각하는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로 넘어가 보면은 캐시의 영역도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로직 캐싱 레이어와 이너 엣지 레이어 그리고 아우터 엣지 레이어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캐시라고 하면은 이 로직에 들어가는 캐시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너 엣지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아우터 엣지의 목적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터 엣지 레이어는 쉽게 생각해서 CDN입니다. CDN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CDN은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서버, 회선, 솔루션 등을 이제 운영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트래픽 분산 처리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이제 볼륨 트래픽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량 기반으로 월가금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죠. 트래픽 처리 권한을 CDN 사업자에게 적절하게 위임을 하면서 어떤 트래픽 처리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직 캐싱 레이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메모리 캐시입니다. 램캐시디나 레지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영역은 대표적으로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어떤 트랜잭션 효율화를 위해서 코딩 개발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건들고 이슈를 해결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 용도로도 확장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제 오픈소스 외에도 상용 솔루션이나 이제 SaaS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운영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 유지 보수 비용도 함께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너 엣지 레이어입니다. 이너 엣지 레이어는 쉽게 게이트웨이나 프락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L7 계층의 어떤 레이어를 추가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딜리버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미지라든지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비정형적인 동적 데이터라든지 API를 가속화해서 최적화 전송을 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백엔드 인프라 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제 CDN의 어떤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인프라 운영 비용 외에 보통 이제 솔루션 운영 비용이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레이어링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사실 가장 쉽게는 L7이나 L4로 로드 밸런싱 하는 부분들도 레이어링의 하나의 종류죠. 그리고 흔하게 생각하는 웹3 아키텍처도 레이어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고 웹 서버를 두는 부분들도 레이어링의 한 종류이고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인메모리 캐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너 엣지, 그리고 외부 CDN 다 이렇게 원 형태로 해서 레이어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레이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그 AWS 서밋이기도 해서 AWS에는 어떤 캐싱 레이어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겠는데요. 아웃 엣지 레이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적으로 한 130여 개의 엣지를 두고 글로벌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용량 베이스로 월과금을 하고 있는 서비스죠. 로직 캐싱 레이어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를 가지고 레디스라든지 멤캐시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AWS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너 엣지 레이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AWS에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앞에 배치가 돼서 API에 대한 인증 처리라든지 스로틀링, 다양한 기능들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웹3 티어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한번 이너 엣지 레이어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볼 텐데요. 웹 서비스에 다양한 컨텐츠 성격이 있는데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에 맞는 응답을 하는 트랜잭션하는 컨텐츠, 그리고 댓글과 같은 콜라보레이션 컨텐츠,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비디오와 같은 미디어 자원들, 상품 설명에 대한 텍스트 성격의 데이터들, 그리고 광고와 같은 서드파티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웹 서비스는 이런 다양한 속성의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전송을 하는 것이 이제 성공의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웹3 아키텍처인데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웹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3티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웹 서버에서 이 영역으로 안쪽으로 백엔드 쪽으로 더 깊어지게 되면은 사실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스테이트를 가진 속성의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증설을 하는데 비용이 좀 더 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의문을 좀 제기했던 부분이, 자, 과연 모든 컨텐츠의 특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서비스 증설에 따라서 이 백엔드 영역을 고스란히 늘려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웹서버 앞단에서 웹서버로 들어오기 전에 웹서버 앞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의 성격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너 엣지 레이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웃소싱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웃소싱이 항상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데이터 특성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 CDN 쪽에서는 이제 회선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회선을 경제적이고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쓰는 영역인데, 복잡한 기능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좀 더 거꾸로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백엔드 쪽에 치중하다 보면은 또 이제 과한 이제 비용이 지불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적절한 루틴한 로직, 그런 즉 이제 패턴화 가능한 로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경제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주요 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이제 각 캐시 구성별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우터 엣지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볼륨 컨텐츠에 대한 전송, 그리고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분산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토탈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운영 리소스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는 오리진 프로텍션, 웹서버 아무래도 웹서버 앞단에서 레이어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리진에 대한 프로텍션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컨텐츠나 데이터를 수정하고 가공하고 변환해서 전송하는 부분들, 그리고 API라든지 동적 컨텐츠들을 캐싱하는 부분들, 그리고 CDN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처리하면서 멀티 CDN을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부분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캐싱이라든지 펍섭, 그리고 큐잉, 세션 관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고가형성 용도로 활용하시면 꽤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이너 엣지 레이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앞에 이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쁘장하게 꾸미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반해서 백엔드 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가 경제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 모드로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손쉽게 어떤 개발자가 쉽게 손을 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값비싼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개발자들 굉장히 뽑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개발자들을 뽑아서 이제 비핵심적인 영역에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는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API라든지 동적 컨텐츠 캐싱뿐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부분들, 비디오를 최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돌 티켓 예매를 할 때 폭주가 일어나는데 그때 티켓팅 이벤트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백엔드의 부하가 거의 없이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URL 인증이라든지 다운로드 유효성 인증에 대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더플라이로 DRM을 이 영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RM이라고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비싼 상용 DRM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이런 고가의 DRM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사에서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DRM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키에 대한 관리를 최소화시켜서 키가 변경되거나 노출되더라도 다른 컨텐츠들의 영향이 없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심지어는 이제 DRM까지 적용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 엣지 레이어는 세 가지 일단 키워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루틴 로직, 그러니까 패턴화 가능한 루틴 로직, 그리고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 재사용할 거냐, 그리고 패턴을 어떻게 다 최적화할 거냐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루틴 로직은 패턴화 가능한 로직인데 대표적으로 SQ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SQL 없이 로레벨로 접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SQL 구문을 통해서 패턴화 시켜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제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너 엣지 레이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과 이제 컨셉이 비슷한데요. 백엔드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로직 중에서 패턴화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너 엣지로 옮겨서 처리를 하는데 이 백엔드로 넘기지 않고 이너 엣지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중복된 이제
중복된 이제 API 콜이라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백엔드의 부하 없이 이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사례로는 실시간으로 압축을 적용하거나 미디어를 최적화하거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를 최소화하는 부분들, 말씀드렸던 DRM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디오 디바이스별로 최적화하는 부분들, 심지어는 이제 인증에 대한 캐싱까지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단순하게 로직을 대신 처리한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들어온 요청에 대응하기보다는 오브젝트를 재사용해서 캐싱을 적용하는 캐싱 메커니즘 적용해서 오브젝트를 항상 재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화 사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주항공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요즘에 좀 더 이렇게 챌린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검색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예전에는 100명당 1명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의 추세는 이제 검색 사이트로 인해서 구경꾼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만 열심히 하고 실제 결제는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용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백엔드를 자꾸만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엔드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의 이제 항공 결제 시스템과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져오는데도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구경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백엔드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이 제주항공 부분에서는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를 도입을 해서 한 40% 정도 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 부분은 이제 캐싱 패턴 최적화 부분인데요. 단순 캐싱에서 벗어나서 API라든지 이제 동적 컨텐츠를 캐싱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캐싱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소베이스로 되어 있는 콜들도 내용을 까보고 분석해서 적절하게 캐싱을 할 수 있도록 캐싱 키를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이제 시스템에서도 이제 캐싱을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파티셔닝해서 2티어 혹은 3티어로 나누면서 이제 핫 컨텐츠는 전단 배치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용이 되면 글로벌하게 거점 이너 엣지 레이어들을 구성해서 이 거점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화된 로직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 변환이라든지 보안, DRM 등을 적용하고 이 엣지 서버 쪽에서는 단순하게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잘 밀어내는 역할만 수행해서 글로벌 서비스도 아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3하고 이제 같이 결합이 되다 보면은 이제 S3 이제 트리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CDN을 같이 함께 붙이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S3의 적절한 이제 그 가속 역할 및 글로벌 전동하는 부분들도 함께 이제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멀티 CDN 서포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 패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락시 영역, 즉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너 엣지 레이어 영역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 영역도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영역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통계들을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가시화까지 함께 이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쉬운 내용으로 가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뉴스 기사나 소셜 포스트를 혹시 기억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법 나올 때 이제 만각곡선 그래프인데 어려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금방금방 기억에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웹서핑을 하는데, 그리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서 복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컨텐츠는 소비되고 빠르게 잊혀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대한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스냅챗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서비스 성격상 짧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7시간에서 한 3주 정도가 지나면은 컨텐츠가 그냥 평균적으로 다 수명을 다 하고 사라져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휘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디어 컨텐츠와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들은 휘발성이라고 가정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모든 걸 다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백엔드에서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용 낭비가 돼요. 특히 이제 스토리지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한 70% 정도의 중복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요즘 추세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부르는지에 상관없이 원본 이미지와 그리고 리사이즈된 이미지들, 그리고 최적화된 이미지들을 미리 배치로 돌려놓고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서비스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억 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돌려놓고 미리 다 스토리지에 저장해놔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될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로 도입하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원본 이미지는 스토리지에 단 한 장만 저장을 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베이스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적절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맞는 이미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는 그냥 원본 이미지 딱 한 장만 가지고 있고요. 이 리사이즈된 이미지들은 그냥 사용자들이 많이 요청하게 되면 잘 전송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사라지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인덱싱된 데이터 세트를 원하고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더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누더기가 된 다음에는 사실 백엔드에서 어떻게 손쓸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가장 큰 목적을 두는 부분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소비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그 베이스대로 이제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자라는 컨셉에서 이너 엣지 레이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스는 하나만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변환하고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전송하자. 이제 CDN 같은 아우터 엣지 레이어가 있으면은 CDN에 잘 전송해주고 CDN에서는 글로벌하게 전송하면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틴 로직,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고 패턴화 가능한 로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이제 백엔드에서 동작하는 부분들을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처리함으로써 백엔드의 부하라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장의 이미지의 로고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은 기존 방식에서는 사실 1억 장의 이미지를 다시 다 이제 배치 작업을 돌리고 스토리지에 저장한 다음에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타임 투 마켓이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는 사실 로고가 변경되더라도 이 원본 이미지와 로고만 실시간으로 합성해서 내려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요청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플라이 프로세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해야만 경제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톤 엣지 서버에서는 이너 엣지 레이어의 다양한 로직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에서 한 단계 더 레이어를 씌워서 제4의 레이어를 이제 스톤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처리를 하고 백엔드 자원을 이제 프로텍션하고 그리고 부하를 절감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보안도 걸게 되고요. TCU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개선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이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WS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스톤 엣지 서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제 프리티어가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부스도 지금 마련해서 와인소프트 부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부스로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